자, 이번 시간에는 10장 8절 몇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에서 급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정의를 했어요. 부분합 SN을 가지고 극한을 계산해서 그 값이 존재하면 급수도 값이 있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급수도 값이 없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쪽에 이제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진도에는 안 들어가니까 이제 8절로 왔는데 8절에서 사실은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 이후로 배우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판정법, 이것은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법을 우리 필요한 것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발산 판정법이라는 건데요. 이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서로 대우가 되는 명제예요. 그래서 참 거짓이 같지요. 진리값이 같아요. 자, 그런데 유도하기는 1번을 가지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대우를 만들어서 대우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발산 판정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급수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 급수를 만드는 일반항이 있죠. 수열의 일반항. 이것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이 값이 0이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SN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번 보여보세요.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요. 이명제 대우를 이렇게 2번에 갖다 놨죠. 그러니까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이 0이다. 이렇게 되는 명제의 대우니까 이 결론을 부정하면, 즉 이 극한이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여기 가정을 부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것을 발산 판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우리가 값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급수는 발산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주고 끝내면 되고 이 극한을 계산했을 때 0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급수의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셔야 돼요.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0이 아니면 급수가 발산한다. 이렇게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달례도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조화급수가 있었죠. 조화급수는 그 항이 an이 n분의 1이죠. n분의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하면 당연히 n분의 1의 극한은 0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조화급수는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발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것, 비판정법이라는 판정법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주로 몇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는데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4번은 같은 내용이고요. 이름은 비판정법입니다. 급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급수를 만드는 수열의 일반항 an이 있어요.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모양을 만들고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는 값을 계산을 해봐요. 자, 그런데 이 값이 있다고 했을 때, 뭐 row라고 할까요? 그때 그 값이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주어진 급수는 수렴해요. 예, 우리는 수렴 발산하는 것만 예, 갖다 쓸 거니까 수렴한다라고 결론을 바로 주겠습니다. 사실은 실제 결론은 절대 수렴한다라는 건데 우리 급수에서는 우리 진도에서는 절대 수렴한다라는 내용은 생략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수렴한다라는 것만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 극한을 계산한 값이 즉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극한을 계산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건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값이 1보다 크면 그렇다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해요.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1일 때는 얘기가 안 됐죠? 1일 때는 만약에 1이 나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판정법을 쓰셔야 돼요. 이 판정법으로는 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판정법을 가지고 판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한다. 이것은 결론을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8절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8절에서는 몇 급수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몇 급수가 어떻게 생긴 걸 몇 급수라고 하는지 정의를 하겠습니다. 몇 급수, 몇 하는 것은 무엇의 몇 승 할 때 그 승수, 파워, 영어로 파워라고 합니다. 승수. 예를 들어서 x의 3승 그랬다면 거기 승수가 3이지요. 그 승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 자, 그래서 몇 급수, 급수는 영어로 시리즈라고 하고 그래서 몇 급수를 영어로 파워 시리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걸 다룰 거예요. 우리는 몇 급수 중에서 몇 급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공부한다면 또 다른 몇 급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몇 급수 말고 푸리에 급수라고 해서 그 삼각함수로 표현되는 그런 급수를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다루지 않고요.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몇 급수는 다항함수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다항함수.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a의 n승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러면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대입해 볼까요? 0 대입하면 여기 cn 하는 것하고 n승 하는 것하고 바뀌죠. 해서 c0 그렇죠? 0승은 1이니까 곱할 필요 없어요. 1이면 c1 x-a 2가 되면 c2 x-a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무한히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급수, 이거 급수죠. 이렇게 생긴 급수를 x-a의 몇 승 이렇게 된 걸 다 더했다라는 뜻으로 x-a의 몇 급수다 이렇게 불러요. 또는 여기 뒤에 주어진 상수 a를 이 급수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를 중심으로 갖는 몇 급수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름을 알았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변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눈에 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변수 x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 1을 대입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대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해 볼 수 있고 그 경우마다 수렴하는 x의 값이 있을 거고 발산하는 x의 값도 있겠죠. 그럴 때 이 x 자리에 어떤 수를 대입해서 이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그런 x들을 다 모아 놓으면 집합이 하나 만들어지죠. 어떤 구간이 형성이 될 텐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구간,
예, 이 급수를 수렴하게 하는 x 전체를 가지고 만든 구간, 그것을 이 급수의 수렴 구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렴 구간, 예, 구해야 되니까 이제 기억해 두세요. 수렴 구간. 자, 그러면 수렴 구간에 길이가 있을 거고 그 길이를 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한 값을 이 급수의 수렴 반경, 반지름, 예, 수렴 반경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수렴 구간을 구해라 또는 수렴 반경을 구해라. 예, 이런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예제 2번 볼까요? 급수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x-3의 n승 이것의 수렴 구간을 구해라. 여기 분모에 n이 있으니까 0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는 오타가 났네요.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렴 구간을 구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 법칙, 그 법칙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비판정법이에요.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n이 어떤 모양인가를 찾아야 되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시그마 옆에 있는 이 값이 an이에요. 이렇게. 이게 an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써주면 돼요. 분모에다가 n분의 x-3의 n승. 어렵지 않죠? 그럼 위에 있는 것은 a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있는 n이라는 값을 n 플러스 1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n 플러스 1분의 x-3의 n 플러스 1승. 그렇죠? 바꾸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하시면 돼요. 정리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 분모로,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해서 분자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n 플러스 1 곱하기 x-3의 n승 분의 n 곱하기 x-3의 n 플러스 1승. 그렇죠? 이제 정리해요. x-3의 n승 하는 것은 약분되면 위에 x-3이 하나 남고 n 플러스 1분의 n 하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 개수도 둘 다 1. 그렇다면 이 극한은 1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남는 것은 여기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3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은 x-3의 절대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판정법을 써요. 비판정법.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한다 라고 했으니까 x-3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 그렇죠? 예. 그렇다면 1보다 크면 발산이니까 이걸 계산한 구간에서 반대쪽은 발산이 되지요. 그렇다면 이걸 풀어볼까요? x-3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돼요. x-3이. 그렇죠? 그러면 3씩 더해주면 x에 대해서 풀 수 있고 그러면 x는 2와 4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수렴해요. 그렇죠? 자, 그럼 수렴하는 것을 아직 덜 구했어요. 여기서는 수렴하고 반대쪽은 그 값이 1보다 크면 발산한다 그랬으니까 이 구간의 반대쪽, 바깥쪽은 발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하고 4의 바깥쪽이니까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그러면 발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의 다 해결했는데 아직 해결하지 않은 곳이 있죠. 여기 끝점이에요. 그렇죠? 2일 때하고 4일 때하고는 얘기가 안 됐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할 때 앞에서 얘기한 우리 진도에는 없는 그 수렴 발산 판정법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제에서 사용하는 정도, 그 정도의 판정법,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점을 한번 구해볼까요? x가 2일 때하고 x가 4일 때하고는 x의 값에다가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2 대입하고 4 대입하고 대입해 보세요.
2를 대입하면 원래 주어진 급수가 시그마 n분의 x-3의 n승 여기 1로 바꾸시고 그런데 x에다가 2를 대입했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1로 바꾸시고 2-3의 n승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여기 1로 바꿔두세요. 여기도 자, 그렇다면 2-3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것의 n승, 마이너스 1의 n승 하는 게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하세요.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생긴 급수. 즉, n이 1이면 1분의 마이너스 1의 1승.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의 1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2가 되면 짝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해서 2분의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묶어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점점점 이렇게. 자, 그럴 때 여기 정확한 이름은 1부터 시작해서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교대조합급수예요. 이 이름이. 이게 교대조합급수입니다. 자, 그런데 교대조합급수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예요. 그래서 교대조합급수가 수렴하면 마이너스 1 곱해도 수렴하고 교대조합급수가 발산하면 마이너스 1 곱해도 발산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결론 교대조합급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조금 있다가 왜 그렇게 되는지 사용하는 판정법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해서 우선 그걸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결론을 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수렴해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한쪽이 있었습니다. x가 4일 때 4 대입할까요? 여기 1로 바꾸시고 여기 n이 0부터 가는 건 전부 1로 바꿔두세요. 자, 그렇다면 n분의 x-3의 n승인데 4 대입했으니까 4-3, 1이죠? 1은 n승을 해도 1이죠? 자, 그렇다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이건 알고 있죠? 1이면 1, 2면 2분의 1, 3이면 3분의 1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거니까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름이 뭐였나요? 조화급수였죠. 그렇죠? 결론은 발산한다. 이건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발산하니까 결국 끝점은 2는 수렴하는 곳에 4는 발산하는 곳에 그러면 4는 수렴하는 곳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죠? 포함되지 않으니까 둥근 가로로 표기하겠습니다. 2는 수렴하는 곳에 포함돼요. 포함되니까 꺾은 가로로 표시하겠습니다. 해서 2 이상 4보다 작은 곳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교대조합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판정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판정한 거냐? 사실은 교대급수 판정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럼 교대급수라는 걸 소개할게요. 아까처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서 나가죠. 마이너스를 묶어내가지고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것도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부호가 바뀌고 있죠. 어떤 급수가 이것처럼 부호가 항이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이렇게 계속 교대로 부호가 바뀌면 그러면 교대급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렇다면 부호를 바꿔줘야 되니까 항상 0보다 큰 bn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bn 항상 플러스 값을 갖는 것에다가 부호를 바꿔요. 부호를 바꾸는 것을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0부터예요. 0부터.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급수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bn
이렇게 생긴 거. bn은 항상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부호를 바꿔줘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긴 급수를 교대급수, alternating series, 교대급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교대급수는 예, 여기 0부터고요. 예, 교대급수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bn. n이 0이면 0승 1이지요. b0부터 n이 1이면 마이너스 1의 1승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b1. 그 다음은 2면은 플러스 b2. 그 다음 3이면 다시 마이너스 b3. 예, 이렇게 나가는 거. b라고 표현한 것은 0보다 크니까 앞에 있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호를 결정해줘요. 그러고 보니까 부호가 한 번씩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바뀌는 급수를 교대급수라고 부른다. 기억해 두세요. 근데 교대급수는 이 판정법, 결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여기 0보다 큰 값이에요. bn. 예, 그 값이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요. bn보다는 bn 플러스 1이 작아요. 감소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호가 플러스인 bn, 이것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이 값이 0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감소하고 bn의 극한은 0이고 그러면 예, 결론을 줄 수 있어요. 이 교대급수는 수렴한다. 됐죠? 예, 이것을 교대급수 판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교대조화급수 한번 살펴볼까요? 예, 여기는 1입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예,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자,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1의 n승이 부호를 바꿔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교대급수입니다. 자, 그럼 bn은 여기 부호 떼고 플러스로 갔네? n분의 1. 이게 bn이죠? 그래서 n분의 1이 bn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bn은 n분의 1이니까 b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1이죠. n분의 1보다는 n 플러스 1분의 1이 작지요. n분의 1보다 n 플러스 1분의 1이 작아요. 그렇죠? 예, 해서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 bn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bn이 n분의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지요. 그렇죠?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습니다. 예, 그래서 교대조화급수는 수렴한다라는 판정을 할 수 있는데 예, 이 방법은 교대급수 판정법을 쓴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이제 또 이어서 예, 계속 그 몇 급수 파트에 예, 그 급수 수렴 구간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의 n승 x의 n승. 예, 이것의 수렴 구간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가볼까요? 비판정법을 사용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 됐죠? an은 시그마 옆에 있는 거 똑같이 가져오시면 돼요. 루트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의 n승 x의 n승. n 플러스 1은 여기 있는 n을 n 플러스 1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n 플러스 1은 n을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거기다 1 더하니까 n 플러스 2로 바뀌죠. 그렇죠? 해서 루트 n 플러스 2분의 n은 n 플러스 1로 바꿨어요.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승. x도 x의 n승이었으니까 n을 n 플러스 1로 바꾸면 x의 n 플러스 1승.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안쪽 곱한 것분의 바깥쪽 곱한 거. 정리할까요? 루트 n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승 x의 n승 분의 루트 n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승 x의 n 플러스 1승.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의 n승 마이너스 3의 n승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남았고 x의 n승 약분하면 x 남았고 그렇죠? 그런데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 1 하는 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3만 남았습니다. 여기는 x만 남았고 그렇죠? 그런데 x는 어떤 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있어야 되죠. 3은 절대값 밖으로 나가도 되죠. 해서 3x의 절대값
그런데 앞에 있는 루트 n 플러스 2분의 루트 n 플러스 1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둘 다 루트, 그럼 같은 차수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최고차항 n 하는 것의 개수도 둘 다 1.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2를 향해서 가지요.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의 값은 결국 3 절대값 x가 남았어요. 그렇죠? 예. 해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은 3 절대값 x. 자, 그렇다면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면 발산. 1이 되는 곳은 각각 해결한다. 그렇죠? 가볼까요? 3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그럼 절대값 x는 3분의 1보다 작다. 그러니까 풀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서 수렴. 바깥쪽은 발산하니까 바깥쪽이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던지 반대로 x가 3분의 1보다 크던지 그러면 발산. 했죠? 그럼 해결 안 된 곳이 어딘가요? 양쪽 끝점.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x가 3분의 1일 때. 그렇죠? 각각 대입합니다. 예, x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해 주면 돼요. 여기 x자리에다가. 그렇죠? 예,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급수가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의 n승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의 n승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조거됐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의 n승은 두 번 곱했으니까 제곱돼서 1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3의 n승과 분모에 있는 3의 n승 하는 것은 약분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다 사라지고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이 급수는 n이 0부터 가볼까요? n이 0이면 분모 1이죠. 1, 그렇죠? 플러스 n이 1이면 예, 루트 2분의 1이죠. 그렇죠? 루트 2분의 1, 그렇죠? 플러스 n이 2면 1 더하면 3이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해서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예, 2의 2분의 1승, 여기는 3의 2분의 1승. 그럼 여기는 1의 2분의 1승 하는 게 있다고 치면 예, n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죠. 해서 n의 2분의 1승 분의 1 이렇게 된 걸 다 더한 거죠. 그렇죠? n의 p승분의 1 하는 걸 다 더한 것을 p급수라고 불러요. 예,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가 2분의 1인 경우죠. 그렇죠? 해서 이건 p급수 판정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해서 p급수 판정법은 p가 1보다 커야 수렴해요. 1일 때 발산하고 1보다 작아도 발산해요. 그래서 2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발산해요. 해서 발산한다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예,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것은 p급수 판정법을 썼다.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3분의 1이면 대입해 볼까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의 n승 x 대신에 3분의 1 대입하고 3분의 1의 n승.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3의 n승과 3분의 1의 n승은 없어졌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의 n승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그렇죠? 자, 이거는 교대급수입니다. 마이너스 1의 n승이 부호를 바꾸고 있으니까. 그럼 조금 전에 교대급수 판정법을 배웠어요. 두 가지 성립하면 수렴한다. 그렇죠? 예, bn 하는 게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n이 증가하면 분모가 증가하니까 감소하죠.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0으로 가죠. 두 번째 조건. 다 만족했죠? 그래서 수렴. 자, 이건 연습하세요. 교대급수 판정법 가지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해서 수렴한다. 그렇다면 수렴 구간은 오른쪽 끝점 3분의 1은 포함됐어요. 꺾은 가로. 왼쪽 끝점 마이너스 3분의 1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발산했으니까 둥근 가로. 됐죠?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1 이하가 되면 되겠다. 이해됐죠?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P급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승분의 1 이렇게 생긴 거. n이 1이면 1, 2면 2의 P승분의 1, 3이면 3의 P승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예, 이렇게 생긴 것을 P급수라고 불러요. n의 P승분의 1을 다 더한 것을 P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됐죠? 이 P급수 판정법은 P가 1보다 클 때만 수렴한다. 예, 이게 판정법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는 루트였으니까 루트는 2분의 1승. P가 2분의 1이었다라는 건 예, 알고 있죠? 그렇다면 1보다 작으니까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판정한 것도 이제 됐죠? 자, 그래서 P급수 판정법은 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역시 여기서 사용하는 판정법들은 전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아까 결론은 다 얘기해 줬어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조금 전에 예제에서 예, 그 끝점 대입했을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지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써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n이 0이면 루트 1, 1이니까 1. 그렇죠? n이 1이면 2의 2분의 1승분의 1. n이 2면 3의 2분의 1승분의 1. 그렇죠? 모양이 어때요? 여기하고 비교하면 P급수? 예, 여기 P 대신에 2분의 1이 왔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가 2분의 1인 P급수다. 그렇다면 P가 2분의 1, 1보다 작으니까 발산한다. 됐죠? 예, 1보다 커야 수렴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제 5번 볼까요? 예,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3의 n 플러스 1승분의 n 곱하기 x 플러스 2의 n승. 예, 이것의 수렴 구간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비판정법을 쓰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 an은 시그마 옆에 있는 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3의 n 플러스 1승분의 n 곱하기 x의 x 플러스 2의 n승. 자, 그 다음 an 플러스 1은 예, n을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3의 n 플러스 1승은 n을 n 플러스 1로 바꾸면 3의 n 플러스 2승. 그렇죠? n은 n 플러스 1로 바꾸고 x 플러스 2의 승수도 n을 n 플러스 1로 바꾸고 그렇죠? 이제 정리할까요? 안쪽 곱한 거 분의 바깥쪽 곱한 거 정리하면 3의 n 플러스 2승 곱하기 n 곱하기 x 플러스 2의 n승 분의 바깥쪽 거 3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승 다 됐죠? x 플러스 2의 n승 약분하면 위에 x 플러스 2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3의 n 플러스 1승 약분하면 아래쪽에 3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n분의 n 플러스 1 하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예, 최고 최항 똑같고 개수 똑같으니까 1로 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남은 것은 3분의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남았네요. 그렇죠? 3분의 x 플러스 2의 절대값 다 됐죠. 그렇다면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면 발산. 정리할까요? 3 곱하면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 3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 3보다 작으니까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을 텐데 2씩 빼주면 예, 마이너스 5 그리고 1 이렇게 끝점이 바뀌죠. 그렇죠? 해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곳에서 수렴 됐죠? 그렇다면 바깥쪽은 예,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던지 아니면 x가 1보다 크던지 그렇죠? 그럼 발산합니다. 해결 안 된 곳은 양쪽 끝점이다. x가 마이너스 5일 때, x가 1일 때 그렇죠? 직접 대입합니다. 예, x의 값을 여기 x에다가 직접 대입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5면 예, 주어진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3의 n 플러스 1승 분의 n 곱하기 x 플러스 2의 n승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3의 n승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3의 n승 3의 n승 약분하면 분모 3은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의 n승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곱해진 n도 남았어요. 해서 남은 것은 3분의 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급수 오른쪽에 있는 an 이것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절대로 여기 있는 n이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3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의 n승은 n이 무한대로 가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바뀌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절대로 0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판정법 발산 판정법 기억나죠? 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예, 급수는 발산한다. 그렇죠? 자, 그럼 발산 판정법을 쓴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x가 1일 때 대입해 볼까요? x가 1이면 여기 1이 들어갔으니까 역시 3의 n승. 3의 n승 약분하면 남는 것은 분모의 3, 분자엔 n 남았으니까 3분의 n. 그렇죠? 역시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3분의 n 하는 것은 그냥 같이 무한대로 가버려요. 그렇죠? 절대로 0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역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발산판정법 역시 씁니다. 그렇다면 시그마 an은 발산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도 발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양쪽 끝점이 다 발산했어요. 그럼 수렴 구간에 양쪽 끝점이 다 안 들어갑니다. 해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곳이다. 어렵지 않지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몇 급수.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함수를 몇 급수로 표현해 볼 거예요. 우리가 급수의 값을 알고 싶은 게 목적인데 그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 급수를 함수로 그 수렴치를 갖는 그런 급수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함수가 급수로 표현되는. 자, 그래놓고 여기처럼 수렴 구간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렴 구간을 알고 있었으니까 수렴 구간에 있는 그런 x의 값을 대입해 주면 상수로 된 급수와 그 급수의 값, 그 값을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로 표현된 급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함수로 표현된 급수로 확장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수로 된 것으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